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타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피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미 연방수사국 FBI는 이번 사건을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인데 총격 범행에서 정신병력이나 특정 이념에 연루됐다는 증거는 아직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수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저격한 토머스 매튜 크룩스가 이전에 수사망에 오른 적이 없는 인물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으며 정신병을 앓았거나 특정 이념에 연루됐다는 점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내 테러며 암살 미수로 간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세 현장 인근에 주차돼 있던 총격범의 차량과 집에서는 폭탄 제조 물질이 발견됐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AR-15 계열 반자동 소총은 크룩스의 아버지가 6개월 전에 합법적으로 구매한 걸로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범행 동기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There's going to be a long investigation into exactly what took place and how the individual was able to get access to the location, what type of weapon he had. All that it is really days, weeks, and months of investigation. 크룩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 당원이지만 동시에 진보 성향의 유권자 단체에 $15를 기부한 기록이 남아있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정치 성향이 혼재된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는데 대선 경합주인 펜실베니아주의 전형적인 가정이라는 설명입니다. 지역 양로원 주방에서도 일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창들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동창은 크룩스가 1학년 때 사격팀에 들어가려다 실패했고 딱히 인기가 있진 않았지만 평범한 학생으로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괴롭힘을 당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I didn't know him enough to really comment on him, but he was bullied, outcast, alone. You know how kids are nowadays. 한편 피격 현장에서 희생된 사망자는 50대 전직 소방관이었습니다. 아내 그리고 두 딸과 유세 현장을 찾았으며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몸을 날렸다고 펜실베니아 주지사는 밝혔습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오른쪽 귀에 입은 총상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원래 예정대로 공화당 전당대회 개최 장소인 위스콘신주 밀워키로 이동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틀 사이에 대국민 연설을 3번이나 했는데 정치적으로 과열된 사회 분위기를 가라앉힐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개를 돌렸기 때문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 오른쪽 귀를 관통당한 총상에도 불구하고 예정됐던 일정을 그대로 소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 동안 열리는 공화당 전당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위스콘신주 밀워키로 이동했습니다. 밀워키 공항에 도착해 전용기에서 내려올 때는 오른손 주먹을 2번 힘있게 치켜 세우게 됐습니다. 밀워키로 출발하기 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전당대회 일정을 이틀 연기할 것을 검토했지만 총격범 때문에 일정을 바꿀 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전당대회에서 공화당 후보로 공식 선출되며 오는 18일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을 하게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델라웨어에서 한 차례, 백악관으로 복귀한 후에 2차례 등 이틀 사이 모두 3차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3번째 담화에서는 이번 암살 시도를 거듭 규탄하면서 2021년 미 의회 의사당 점거 폭동과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의 남편에 대한 공격 등 과거에 있었던 정치 테러 행위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You know, the political record in this country has gotten very heated. It's time to cool it down. We all have a responsibility to do that. 바이든 대통령은 아직 범인의 동기를 모른다며 신속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국민들과 공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서천군, 전북 완주군 등 5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이번 달 말까지 합동조사를 진행해 추가로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주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추가 피해가 우려되므로 피해 지역은 신속하게 응급 복구하고 다른 지역도 사전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회에서는 해병대원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전으로 들어갔고 충청 지역 합동연설회를 진행 중인 국민의힘에선 후보들 간 표심 잡기 경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진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을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해식 수석 대변인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야 의사일정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국민의힘도 특검법 처리 방향과 관련한 가닥이 그때쯤 잡힐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여당의 새 지도부 선출 뒤 여당 내 기류를 살펴 재표결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에선 재표결에서 특검법이 부결될 경우 상설 특검을 활용해 특검을 추진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 대변인은 이에 대해선 지금 검토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상설 특검과 관련해 국회 규칙을 개정해 국회 추천 몫을 독점하려 한다며 나치식 일당 독재라고 비난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 규칙 개정이 허용되면 중립적으로 특검을 임명하도록 한 법률도 필요 없고 모든 것을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마음대로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도 자신들이 원하는 수사 결과를 내는 수사기관을 만들겠다는 이야기라고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반환점을 돈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해선 한동훈 후보를 견제하는 나머지 후보들 사이에서 단일화를 두고 신경전이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전당대회 후보자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을 가졌는데 이계호 당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깨끗하고 공정한 경쟁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정부가 수련 병원들에 미복귀 전공의들의 사직 여부를 오늘까지 처리해달라고 요구한 가운데 전공의들이 얼마나 복귀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 오늘까지 전공의들의 복귀 혹은 사직을 처리해 부족한 전공의 인원을 확정하고 모레까지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40개 의대 수련병원 교수 대표는 개별 전공의로부터 복귀, 사직 여부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사직 처리하는 것은 사태를 악화시키는 패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의 STX 중공업 인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두 기업의 결합은 승인하되 앞으로 3년 동안 경쟁사가 부품 공급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HD 현대의 조선 분야 지주회사인 HD 한국조선해양은 선박용 엔진과 부품을 공급하는 STX 중공업의 주식 35%가량을 확보한 뒤 지난해 8월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심사를 요청했습니다. 11개월 가까운 검토 기간을 거친 공정위는 이들 기업의 결합에 대한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선업계에서는 두 기업의 결합으로 다른 경쟁업체에 부품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의 계열사인 HD 현대중공업은 선박용 엔진을 만들고 STX 중공업의 자회사는 엔진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 크랭크 샤프트를 만드는데 다른 경쟁 엔진 제조사에 이 부품의 공급을 끊는다면 공정한 시장 경쟁을 해칠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경쟁사인 한화엔진의 경우 해당 부품의 20% 정도를 STX 중공업으로부터 공급받고 있고 마땅한 대체 공급처도 없어 납품이 갑자기 중단될 경우 생산 차질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한화가 미처 수직 계열화를 하지 못한 크랭크샤프트 공급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에 선박용 엔진 시장, 나아가 조선업 시장에서 한화와 HD 현대중공업이 공정한 경쟁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앞으로 3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부품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납품 시기를 늦추지 말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 지난해 계약량을 기준으로 최소 공급 물량을 보장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가격 인상을 하지 않는 것도 기업 결합의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대장동 민간업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수억 원대 돈거래를 한 전직 언론인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열렸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에 나올 전망입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사 간부 2명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열렸습니다. 오늘 오전 법원에 도착한 이들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여전히 돈을 빌렸다는 입장이십니까? 8억 9천만 원만 받으신 건가요? 기사 한겨레 신문 부국장이었던 성모 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8억 9천만 원을, 중앙일보 간부 출신 조모 씨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2억 100만 원을 각각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한 비판 기사 대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김 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월 김 씨와 언론인들의 돈거래 의혹이 알려졌습니다. 김 씨가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1호에서 빌린 약 470억 원의 사용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겁니다. 해당 언론인들은 개인적으로 돈을 빌렸을 뿐이라며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의혹이 불거진 뒤 이들이 소속됐던 언론사들은 해고 등 인사조치를 하고 지면을 통해 사과문을 게시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한편 김만배 씨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한국일보 전 간부는 지난달 충청북도 단양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시진핑 3기 중국 경제 방향을 제시할 중국 공산당 3중 전회가 오늘 개막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오늘부터 18일까지 베이징 징시 호텔에서 시진핑 총석이 주재로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 회의를 엽니다. 코로나19 봉쇄 해제 이후에도 중국 경제가 회복의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 이번 회의에서 중국 당국이 내놓을 대응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국가통계국은 오늘 2분기 중국의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당초 시장 전망치를 밑도는 4.7%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에선 폭염이 이어지고 있지만 제주도에는 강한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주도에는 30에서 8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남해안 지역에 최대 80, 수도권과 영서, 충남은 모레까지 30에서 최대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남해안 지역엔 시간당 20에서 30mm가량의 강한 비가 내리겠고 내일 오후부터는 중부지방의 빗줄기도 점차 강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광주가 24도, 제주 26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광주, 대구 29도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상에서 2.5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KBS 뉴스타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